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전국에서 김영환 지사의 정치적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김 지사가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들을 향해 차출 반대하라는 호소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사직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을 투입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로 경찰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 같은 경찰의 한남동 차출 반대를 호소하는 글을 충북도지사가 아닌 충청광역연합장의 명의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고 한두 시간이 지나 삭제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충청광역연합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내란 수괴를 옹호한 점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에게 충청북도 도지사 이외에 알량한 권력이 더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으셨습니까? 내란 준동 세력으로 충청도 전체를 악의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겠다는 것인지요?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단양 구인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며 논란을 샀고 지난 5일에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는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충북 지역 여당 정치권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충북의 국민의힘 일부 당원협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한남동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엄태영 의원과 박지원 도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반대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논평을 통해 탄핵 심판은 진영 대립의 문제가 아닌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충북 지역 여당 인사들의 구구 세력 편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반발에도 김영환 지사는 삭제했던 글을 다시 게재하며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주에 독감 유행의 심각성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한 폐렴 등 계절적인 질병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화장장은 적고 사망자는 많고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유일의 화장시설 목련공원 화장장입니다. 평소 전체 11개 화장로 가운데 8개만 운영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예비기 1개를 추가로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독감에서 폐렴으로 악화해 사망하는 경우가 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목련공원 화장장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예약이 꽉 찼고 충주와 제천의 화장시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유족은 제때 화장을 할 수 없다 보니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렀습니다. 화장장이 없고 밀려있고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3일장이나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하루 늦췄어. 4일장을 했는데도 간신히 화장 일정을 잡은 유족도 있습니다. 천안, 용인 막 그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자기들 컴퓨터 가지고 다 조회해서 8일장은 된다. 그래서 그걸 잡은 거죠. 화장 지연에 따라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상주들이 장례식장을 못 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장례식장이 잡지를 못해갖고 장례식장이 없어요. 하루 미리 그 영안실에 안치시켜놓고 그 다음날 분향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상주업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주의 화장로 가동 횟수가 부족한 게 상황을 가중시킨다고 말합니다. 대전, 세종 뭐 이런 데는 다 4번에서 뭐 6번까지 가는데 청주만 유일하게 딱 3개밖에 없어요. 3번밖에 안 하니까. 청주 목련공원은 한시적으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3회차의 화장로 2기를 확대 운영해 화장 예약 건수를 하루 27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택배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이 집집마다 대개 이렇게 택배를 받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제 26차례에 걸쳐 남의 집 택배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택배 물량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 내린 이 남성은 잠시 뒤 5층에서 택배 상자를 갖고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함께 청주와 대전 등 충청권 아파트를 돌며 현관 앞에 놓인 택배들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한 이들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택배 온 거를 축구 옷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그 전단지 붙이면 슬쩍. 이들은 계단을 이용해 택배 상자를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가 내용물만 가방에 챙겨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지난 초부터 한 달간 이런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160만 원어치의 택배를 훔쳤습니다. 휴대품들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는 피해 상황이 늦게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아내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택배가 많은 명절 연휴에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송된 택배는 빨리 집안으로 가져가고 고가의 물품은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가 475명을 기록해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주시 연간 출생아 수도 4,899명으로 2년 전보다 3.4%, 1년 전보다는 0.8% 증가해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읍면 도읍별로는 오송읍이 출생아 수 465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사업으로 4,3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260억 원을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육복지사업은 7개 분야 40개로 무상급식비와 무상교복, 현장체험학습비 등 보편적 복지사업의 전체 복지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복 부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단가를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새해 충북 연고 대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경기 변동과 경영 성과가 크게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반도체는 웃고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고공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판매 호조와 함께 AI 관련 서버용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가 예측하는 지난해 영업이익은 23조 원대. 임직원들은 성과급의 최대치인 연봉의 50%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어느 해보다 밝은 분위기입니다. 반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회사는 울상입니다. 오창의 국내 생산 기지를 구축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로 3년여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은 25조 6,196억 원, 영업이익 5,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1%와 73.4% 감소했습니다. 위기 경영 체제에 들어간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장기 물량 확보에 주력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오창에 본사를 둔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도 업황 부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동체 에코프로 창업주는 최근 신년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환골 탈태를 주문했습니다. 주력 산업 경기 변동과 경영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충북 연고의 대기업들은 새해 온도차는 있어도 생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공감대는 분명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착공 이후 강원 곳곳에서 케이블카 신규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평창 구간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고 고성 울산바위와 원주 치악산 구간도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경식 기자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설악산 5색 케이블카에 이어 역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구간은 강릉에서 평창, 강릉시 성산면 어을리와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을 잇는 5km 노선입니다. 사업비 8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의 절차는 이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요. 환경영향 평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끝나면 산림청 협의를 거쳐서 한 26년 말쯤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구간은 고성 울산바이 케이블카입니다. 고성군은 사업 구체화를 위한 군 관리 계획 변경에 들어가 올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신청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는 노선 확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돼도 국립공원 구간이라 관련 행정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지만 지역에서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원주 시민의 오랜 수건인 만큼 지금 각 면동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요. 삼척 덕항산과 철원 금악산 구간은 지자체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도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역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최한 교원 정원제도 개선 포럼이 어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교원 정원제도 개선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건영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에 기반한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이고 더욱 다차원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 정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충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정원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원 정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천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 오늘부터 3년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제천시 경로당의 75%인 256곳이 사업에 참여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된 경로당 복지 매니저가 각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올해 부식비 지원은 20인 기준 월 25만 원, 정부 양곡은 연간 20kg으로 상향했습니다. 청주시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매월 14,000원, 연 최대 16만 8천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 대상자 등에게 추가 신청 없이 24세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26세 미만 여성으로 가다실, 퍼나, 서바릭스 백신 접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충주시 위탁 의료기관 32곳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3회에 걸친 가다실 라인 백신 접종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전액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군이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융자 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03억 원,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으로 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정부 예산을 활용해 저금리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단양군 전입 5년 미만인 65세 이하 귀농인이나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제촌 비농업인으로 단양군청 귀농 귀촌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입 후보 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서 매수나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